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하원 민주당이 내일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날 제2의 2세당 폭력 시위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해 난입 사태 때 대피했던 의원들 중 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해 습격 관련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중 1명이 뉴욕시 저명 판사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의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올해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0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급등세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하원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이해 난입 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입니다. 하원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간부들이 내일 오전 9시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폴리티코와 NBC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사퇴를 거부하거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한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까지 발동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펜스 부통령은 아직 뚜렷한 발동 움직임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어제 만나 남은 임기 업무 수행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일 기준으로 임기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이해 난입 사태 직접 연설을 통해 선거 부정을 거듭 주장하고 난입 사태 이후에도 이들을 애국자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 소추안 통과를 위해 최소 218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더라도 상원 탄핵 심리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검찰 고위 인사들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폭력을 선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칼 러슨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모 브룩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의회 난동 사태에 앞서 진행된 지지자 시위 연설 및 발언에서 군중의 분노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의회 난입 폭동 사태에 이은 제2의 폭력 시위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주 방위군을 증파해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바이든 취임 전 워싱턴 DC와 50개 주에서 무장 시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회 폭동 사태보다 더 큰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FBI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무장 시위가 16일부터 최소 20일까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과 50개 주 의사당에서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9일에도 이미 무장 시위대의 의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오는 17일 무장하고 워싱턴 DC에 모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트위터 대안으로 떠오른 소셜미디어 앱 팔러 등에는 17일
워싱턴 DC와 50개 주 의사당에서 무장 시위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나돌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20일 또 다른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이트인 더 도널드 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두 번째 취임 선서를 할 것이라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더 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주변에 최대 15,00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최소 10,000명, 필요시 15,000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미국의 수도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안보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보안 유지를 위한 긴급사태 자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11일에서 24일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시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자금 지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연방재난관리청이 모든 재난구호에 협조하도록 승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사태 지원에 들어가는 자원과 물품 등의 연방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6일 의회에 난입했을 때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피했던 의원 중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AP통신은 의회 난동 사태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피했던 보니 위슨 콜먼 의원과 워런 프라밀라 지아팔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인 콜먼 의원은 트위터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일부 동료와 대피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콜만 의원 사무실은 성명에서 폭도들의 폭동으로 의사당이 고립됐을 때 콜만 의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됐다고 믿는다며 여러 뉴스가 보도했듯이 대피 장소에 있던 많은 사람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무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야팔 의원은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코로나19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모든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의사당 의료진인 브라이언 모나하는 의원들이 특정 장소에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감염자에게 집단으로 노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모나하는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의회 난입 사건 당시 많은 구성원이 하나의 큰 방에서 오랜 시간 격리돼 있었다며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저명한 판사의 아들이 6일 발생한 연방의회 습격 사건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FBI 요원들은 어제 뉴욕시 브루클린에 사는 아론 모스토프스키를 제한구역 불법 침입, 정부 재산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모스토프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지난 6일 경찰 진압 방패와 방탄조끼 등을 탈취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샬롬 모스토프키는 브루클린 대법원 판사이자 정통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FBI의 수배를 받았던 그는 브루클린에 있는 형의 집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속았다며 나는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7,500만 명이 아니라 8,500만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개표 당시 뉴욕주처럼 오랫동안 빨간색이었던 일부 주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은 트럼프 표가 도난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FBI는 이번 의회 습격 사건 관련 전국적으로 150명 이상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올해 목표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주 전역의 경제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어버니 주의사당에서 2021년 주요 정책을 밝히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뉴욕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장비 제조와 공급을 위한 의료 공급 법안,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 원격 의료 법안, 1,000명 규모 뉴욕주 공공보건봉사단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는 현재 주 예산 적자 규모가 1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인정 밝히면서 연방정부가 뉴욕주에 대한 주 지방세 공제를 축소하고
구제금 지원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marijuana 온라인 스포츠 도박 합법화가 추진됩니다. marijuana 합법화를 통해서 6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3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경제 재건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대중교통, 도로, 공항, 철도 등 기반시설, 서민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누딜식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백신 접종자나 기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레스토랑, 극장, 박물관 등의 공공장소를 빠르게 재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소기업과 점포들이 문을 닫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1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상용 부동산 퇴거 압류 금지 조치를 5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뉴욕주가 사용 부동산 퇴거 압류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폭발적으로 악화되던 지난해 3월 20일 이후 6번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0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10일 미국의 입원 환자가 12만 9,229명으로 집계돼 지금까지 6번째로 많았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6일 13만 2,464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13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11일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이미 2만 8,400명을 넘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1월 한 달 동안 사망자 수는 월간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지난해 12월로 사망자 수는 7만 7,431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체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2,550만 회분이고 약 900만 명이 1회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CNN은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배포분 35.3%가 접종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30.2%에서 주말을 지나며 접종률이 오른 것입니다. 어제 기준 423만 9,775회분의 백신이 장기 요양시설에 배포됐으며 시설 이용자 93만 7,028명이 1회분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 백신 접종을 목표로 세웠지만 수급과 유통 등 문제로 실제 백신 접종은 다소 늦어진 상황입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내 1억 명 접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코로나19 확산 지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에서는 총 2,261만 3,70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으며 누적 사망자는 37만 6천여 명입니다. 지난 7일 평균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4만 6,204명, 평균 1일 사망자 수는 3,210명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택과 업소 등을 임대한 세입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난 이후 1년까지 임대료를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으며 향후 있을 주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종식 발표 뒤에도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됩니다. 단 세입자들은 크레딧 카드로 임대료를 내면 지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크레딧 카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 등과 관련된 각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두 가구 이하의 소규모 거주용 부동산 입주자들, 부동산 소유주가 함께 살고 있는 4가구 이하의 거주용 부동산 입주자 등은 크레딧 카드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전국 1,500만 건의 자동차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자동차 평균 보험료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업체 밸류 펭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1,636달러로 전년 대비 1.7% 떨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0개 주에서 가장 낙폭이 큰 지역은 아칸소로 지난해보다 4.8% 하락했습니다.
오하이오 4.3%와 미시간 4.3%가 그 뒤를 따랐고 캘리포니아는 지난해보다 불과 0.9% 인하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뉴욕 1.2%와 인디애나 1.1%를 포함한 5개 주는 보험료가 소폭 인상됐습니다. 올해 가장 보험료가 비싼 주는 미시간주로 7,406달러가 됐습니다. 교통 위반 시 보험료는 평균 117%나 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평균 157%가, 신호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에는 평균 28%의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북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PSENG가 앞으로 4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고객의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공공시설위원회는 지난 7일 PSENG가 7천만 달러를 들여 230만 고객의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PSENG는 스마트 미터기의 쌍방향 통신을 통해 고객과 전력회사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도 전력회사가 신속히 이를 알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45분경 뉴욕 맨하탄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허슨야드의 베슬에서 21세 남성이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베슬이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이후 투신 자살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24세 여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베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2월 뉴저지 출신 19세 남성이 베슬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